최근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심해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던 마지막 보루, 바로 골드 시장에 지금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기세를 올리던 금값이 불과 석 달 만에 고점 대비 무려 25%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중요 지지선들을 그야말로 힘없이 깨트리며 수직 낙하하는 투매성 흐름이 나오고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중동 정세는 어느 때보다 험악한데 게다가 물가까지 오른다는데 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자 안전자산인 금값이 도리어 폭락하는 걸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을 단순히 안전자산이니까 사야지 하고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조성된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3월 고점 이후 골드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 3가지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금값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하는지 그 생존 시나리오와 핵심 지지선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값이 폭락한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 연준의 매파적 돌변, 즉 금리 공포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금이라는 자산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처럼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채권처럼 이자가 꼬박꼬박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격이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에서 쥐약일 수밖에 없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그 기대감이 금값을 최고치로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커녕 도리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5월 CPI는 전년 대비 4.2%로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3개월 연속 가속화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베팅 시점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올해 12월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확률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고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2027년 초까지 누적 추가 인상 확률을 70% 상회하는 수준까지 선방영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시장의 화두는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인상까지 논의되는 상황으로 180도 뒤집힌 것입니다. 미국 국채에만 묻어둬도 2027년까지 고금리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데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들고 있을 기회비용이 극도로 악화된 것입니다. 이 시차를 둔 금리 인상 공포가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을 금시장에서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식의 파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역설입니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죠. 원래대로라면 이런 전쟁 리스크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려야 정상인데 이번엔 유가 폭등이 금의 목을 쳤습니다. 실제 3월 중 브렌트유는 배럴당 119.5달러까지 폭등했고 4월 평균 가격 역시 117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에너지의 심장부입니다. 이 길목이 막히자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의 공급 충격을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가 동시에 발생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가가 이 정도로 폭등한다는 건 무시무시한 2차 인플레이션 쇼크를 의미합니다. 물가가 통제불능으로 치솟으니 시장은 전쟁의 위험보다 유가 상승이 몰고 올 2027년까지의 고금리 장기화 공포를 더 크게 인식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만든 유가 폭등이 결론적으로 금값을 누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금시장의 가장 큰 손들, 바로 중앙은행 수급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물론 글로벌 중앙은행 전체의 금 순매입 기조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17개월 연속 금 매입을 이어가고 있고
폴란드 역시 올해 들어서만 45톤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 수급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던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최근 보유하고 있던 금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그야말로 처참하게 폭락하자 무너지는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용 재원 마련으로 금을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이란 전쟁 발발 후 단 2주 만에 약 60톤,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어치의 금을 매도하거나 수합했습니다. 수급의 든든한 축이었던 일부 국가들이 이처럼 외환 방어라는 극단적인 이유로 매도세로 돌아서자 금시장 전체의 수급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며 가격 붕괴의 보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산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자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유동성이 좋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 있던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마진콜 대응성 투매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을 주기 위해 금을 가장 먼저 던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발작 패턴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이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기 위해선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정석적이고 아름다운 매크로 선순환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지금 금을 짓누르고 있는 게 전쟁이 만든 유가 폭등과 유가가 만든 금리 인상 공포이기 때문에 이 매듭이 역순으로 풀려야 합니다. 즉,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전쟁이 끝나면서 봉쇄 외기가 풀리고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하향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유가가 잡히면 뜨겁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추가 인상 카드 대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6월 들어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5월이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국채금리와 달러가 꺾이면서 이자가 없는 금값은 무서운 속도로 탄력을 받아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소 씁쓸하지만 금에게는 강력한 호재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어 유가가 끝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유가가 수개월간 지속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부러지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즉,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망가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금값이 단기간에 수배 폭등했던 역사가 이 시나리오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연준은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리자니 경기가 완전히 파산할 것 같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폭등할 테니까요. 결국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발이 묶이는 외통수에 걸리게 되면 시장은 시스템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화폐가치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금으로 엄청난 패닉 바잉 수요를 유입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당장 마주하고 있는 차트 위의 실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죠. 현재 골드 가격은 중요 피보나치 확장선인 2.618선인 4,059.62달러 부근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 금시장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4,443달러 선마저 힘없이 깨지면서 기술적 매도 물량이 쏟아져진 최전선입니다. 실제로 시티그룹 등 일부 투자은행은 단기 목표가를 4,000달러까지 낮춰잡은 상황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4,050달러에서 4,100달러 구간은 기술적 지지와 심리적 라운드 피겨가 겹치는 중요한 수급 분기점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늦여름까지 장기화될 경우 금값이 3,5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주봉 기준 과매도 영역에 깊숙이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주봉 종가 기준으로 이 4,050달러에서 4,100달러 수급 분기점을 어떻게든 지켜내느냐입니다. 만약 주봉이 이 라인 위에서 아래 꼬리를 달며 지지 캔들을 만들어준다면 금값은 잔인했던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하며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자리가 주봉 종가 기준으로 힘없이 깨지며 장대 음봉으로 이탈한다면
다음 핵심 지지선이자 라운드 피겨인 4,000달러 선마저 위태로워지고 피보나치 3.0선인 3,955달러 영역을 넘어 최악의 경우 시티그룹의 경고대로 3,500달러까지 하방이 열리는 대폭락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대충 물타기 해야지 하고 성급하게 진입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제유가의 안정과 연준의 금리 인하 힌트가 시장에 먼저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거나 최소한 차트상에서 주봉 지지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진입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결국 금값의 향방은 국제유가와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라는 두 가지 열쇠에 달려 있습니다. 매크로 시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리하게 추적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금값 폭락을 저점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 하락의 무서운 전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황 분석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